안녕하십니까. 따시기어 국어 3단원 단어와 품사의 이해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품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죠. 이 물건들을요, 품목별로 구분하면 훨씬 더 정리가 되겠죠. 간단하게 보면 신발로 또 묶을 수 있겠고요, 옷 묶을 수 있겠고요, 과일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처럼 여러가지 물건들을요, 성질과 쓰임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했듯이 말도, 우리가 쓰는 단어도요, 일정한 쓰임이나 또는 성질이나 있는 것에 따라서 분류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럼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이렇게 분류해 놓은 각각의 갈래, 이게 품사예요. 품사. 품자는요, 분별할 품자, 그 다음에 말씀사자죠. 그래서 말을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품자를 잘 보면 입구자, 입구자, 입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말들을 이렇게 묶다, 비슷한 성질끼리 묶다, 이게 바로 품사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 단어를 일정한 쓰임이나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각각의 갈래, 또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 이게 품사예요. 정리 요약하면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어떻게 했어요? 모아놓은 거, 분류해 놓은 거, 이게 뭐예요? 바로 품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품사를요, 형태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또 의미에 따라, 또 구체적으로 또 한번 묶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태에 따라서 낱말들을 묶으면요, 크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소수격조사, 이다예요. 이건 좀 특별한 거고요. 사실 동사와 형용사가 변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는 전부 다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형태가 변한다 하면 동사와 형용사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체언, 수식언, 용언, 관계언, 독립어,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언 하면 수식이 뭐예요?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꾸며주는 역할하는 낱말들, 단어들을 수식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관형사와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용언 했죠. 용언은요, 활용하는 말, 활발하게 사용하는 말, 이게 용언이에요. 문장에서 주로 뒤에 붙어서 주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동사와 형용사가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언이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줘요. 단어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언이에요. 혼자 독립의 쓰임이다. 감탄이나 놀람 등등이에요. 그래서 감탄사가 독립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공통된 의미를 갖느냐. 낱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미죠.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9가지로 이렇게 묶고 분류해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9가지 구품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먼저 명사하면 명자는 바로 뭐예요? 이름이죠. 그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추상적인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거 대명사 이거죠. 너, 그, 이거, 저거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하면 수죠. 수. 다시 말해서 수나 양이나 순서와 관련된 것이 수사예요. 하나, 첫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사하면 동이죠. 동작입니다.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 동사가 되겠죠. 먹다, 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이 형용사예요. 예쁘다, 뜨겁다, 아름답다, 곱다, 파랗다, 검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형사. 관이 뭐예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형태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체언을 꾸며줘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거 앞에서 얘들을 어떠한 이라는 뜻으로 꾸며주는 것이 바로 관형사예요. 새책, 헌책, 모든 사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형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 도와주는 거죠. 주로 이 동사와 형용사, 이 용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용언,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뜻을 지니고 있죠. 매우, 그죠? 난리, 생긋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성어, 의티어도 좀 다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예요. 조사. 조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주로 체언 뒤에 어떻게 붙어요.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는다. 떨어지는 순간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게 조사예요. 이, 가, 을, 의. 앞에 짝대기가 붙었죠?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앞말에 붙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이죠?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낱말들을 묶어서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앗, 어머나, 응,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품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